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술 검토 및 분석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응용 2단계 수업을 하는데 설계 수업에서 학생들이 기술 선택에서 서로 약간 의견 대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친구는 유명한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취업에 좀 유리하게 가져가자 뭐 이런 주장이었고, 한 친구는 하나의 언어로 쭉 통일하는 게 생산성에는 훨씬 좋지 않을까? 뭐 유틸리티 같은 것도 가져다 쓸 수 있고, 그런 의견. 뭐 보편적으로 지금은 뭐 파이썬 쪽이겠죠. 이 친구도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해야 돼가지고 인공지능으로 이제 이렇게 가상 아나운서를 만들어서 그 인공지능이 이제 나에게 맞춰진 뉴스들만 다 이렇게 추려서 아나운서가 직접 이렇게 해주는 뭐 이런 이제 가상 아나운서 이제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좀 더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 입장에서 파이썬으로 통일하는 게 훨씬 좋다. 왜냐면 파이썬이 백엔드도 좋고 인공지능 하기도 좋고, 사실 뭐 프론트엔드도 뭐 하려면 하죠. 뭐 안드로이드 앱 같은 경우는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지만 뭐 그래도 그래도 보통 뭐 서버 쪽은 다 통일하는 게 편하다 이런 의견이었고, 다른 한 친구는 요새 핫한 걸 해야 된다. 러스트나 뭐 이렇게 스칼라, 뭐 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언어들 하면 좋다. 그런 거 되게 좋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제 각각마다 제가 다 좀 문제점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 유명한 기술만 쓰는 거는 뭐가 문제냐면, 제가 이제 10년 전 그러니까 팀노바 창업하고 초기에 1, 2기 친구들한테 레디스 꼭 쓰라 그랬어요. 레디스를 쓰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 캐시DB 쪽에서 멤캐시, 뭐 레디스, 뭐 좀 타란툴이란 게 이제 얼마 나온 지 안 됐을 때야.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제 메모리 캐싱 기술이 되게 중요하게 대두될 때, 그리고 NoSQL, Not Only SQL이라 그래서 이게 기존의 뭐 오라클, 마리아DB, MySQL 뭐 이런 것 대비 좀 이렇게 새로운 개념들, 빅데이터 개념에서 나오게 된 NoSQL 이런 개념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수학자가 만든 개념인데, 그런 이제 개념의 데이터베이스에 나오면서 이거 꼭 써봐라. 왜냐면 제가 그 15년 전에 제가 이제 1km 그 트래픽 처리할 때 그거를 추천을 받고 그거를 많이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 꼭 써라. 근데 문제는 그게 그때는 대중적인 기술이 아니었어요. 10년 전에는. 지금은 완전 대중적이에요. 지금은 제가 자코리아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한 400건 정도 나오더라고요. 레디스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튼 되게 새로운 기술이었고, 어떻게 보면 좀 불안정해 보일 수 있을 기술이었는데, 이런 걸 빨리 도입을 하니까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기술이 보편화된 데는 꽤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이게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리액트가 2016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사실 컨셉트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2016년도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각광을 확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Vue.js랑 앵귤러 유명하잖아요. 요 세 개는 거의 그 10년 전쯤에 봤을 땐 너무 대세 기술이었는데, 보시면은 새로운 기술이 엄청 나오는데, 지금 스벨트가 점유율이 2019년도에 나와서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리액트를 대표하는 기술 중 하나는 버추얼 돔인데, 이제 가상 돔에서 어떤 작업을 처리하고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메모리 위에 올려놓고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서 리액트가 되게 빠르다, 그리고 막 불필요한 이렇게 로드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사람들 사이에서 되게 좋았던 그런 포인트였는데, 사실 스벨트는 그보다 더 빡센, 아예 그 컴파일러를 그 최적화를 해버리는 그런 방식이라,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봤을 땐 스벨트가 더 맞거든요. 근데 이런 기술들이, 근데 스벨트가 그래서 끝판왕이다 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기술들이 엄청 빠르고 좋은 기술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보시면 2022년도, 우리 지금 2025년도인데도 나온 지 3년 안 된 기술인데 점유율이 조금씩 늘고 있는 기술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하나만 보더라도, 전 이런 거 계속 이렇게 리서치하고 보는 거 좋아해서 이 중에서 좀 흥미로운 건 학생들한테 항상 추천하거든요. 지금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스벨트가 저는 제일 마음에 들어하고 개인적인 취향으로 좀 좋아하는데, 사실 요즘 또 솔리드도 되게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아니 좋은 게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자기가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기술을 그냥 추종하면, 지금 닥치고 리액트예요. 그리고 지금 취업시장에서 제일 유리한 기술을 사용을 한다? 라고 해도 닥치고 리액트예요. 근데 리액트가 점유율이 어느 시점에 딱 이렇게 그 사이에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시점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면 아파치가 원래 웹서버에서 완전 대세였는데, 그 아파치를
엔진엑스가 따라잡으면서 오히려 점유율이 나중에 엔진엑스가 더 높아지는 이런 그 국가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 효과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 내가 특정 분야에 되게 뭐가 중요한지를 정리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제시한 정답은 일정 기획, 기술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먼저 찾는 게 정답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정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최고의 선택을 하고 싶어도 일정이 3개월이면 그냥 닥치고 만들어야 돼요. 아무거나. 그럴 때는 가운데 친구가 맞을 수 있죠. 일단은 내가 생산성에만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일정이 좀 어느 정도 좀 합리적이고 좀 여유가 있어. 근데 문제는 그 여유 있는 게 여유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기간 안에 최적의 결과를 뽑아야 되잖아, 개발자는. 그 일정 대비, 그러니까 계획이 딱 있고 거기에 맞는 기획이 나왔어. 근데 이 기획이 예를 들어서 제가 보안회사에서 일할 때는 제일 신경 썼던 게 시큐어 코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제품이 보안 제품인데 그게 다시 역으로 이제 디컴파일을 해가지고, 디컴파일이 뭐냐면 이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이진수로 만들었죠. 이진수를 만들어서 실행을 하는데 요거를 다시 내가 이제 그러니까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게 되게 이상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읽기 힘들게 하는 기술이 난독화 기술인데, 난독화 기술이 뭐냐면 일반적인 홈페이지는 요렇게 그냥 코드가 그냥 읽히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홈페이지인데 난독화된 사이트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구글 사이트는 보통 대표적으로 난독화가 잘 된 사이트인데 한번 보여드리면, 페이지 소스북이라 하면 이렇게 생겼어. 코드 자체가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이거는 웹 플랫폼 특성상 소스 코드를 그 서버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그거를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씩 이제 검토해서 실행을 시키는 거거든요. 컴파일해서. 요래서 소스 코드가 노출되는 특성이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보다 이렇게 난독화가 되면은 되게 이제 인간이 이거를 따라하기가 되게 쉽진 않죠. 동작에는 문제가 없는데 인간이 따라하기 좀 힘든 요런 게 난독화예요. 근데 디컴파일에도 난독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전문 기술이 있고 전문 논문들이 있어요. 그 보안 쪽에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건데, 그래서 예전에 기찬 팀장님이 있을 때 기찬 팀장님이 그쪽 이제 전문가셨죠. 그래서 난독화에서 그 취약점을 이제 찾는 뭐 그런 그건데, 아무튼 너무 훌륭한 강사들이 많았지 우리가. 근데 아무튼 그건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깊게 보려면 결국에는 그 회사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해서 그거 신경 많이 썼고, 그리고 서비스 회사에서는 트래픽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그걸 어떻게든 빠르게 하는 기술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1km 할 때 그거 개발할 때도 서버가 좀 로드가 되게 많았어서 그때 이제 관련 캐싱 기술이나 관련 분산 서버 할 때 좀 좋은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 그리고 데이터 규모가 커지면 이게 그 데이터를 커지게 할 커져도, 그러니까 확장이 용이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는 거죠. 확장 비용이 크지 않은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빅테이블이라고 하죠. 구글의 빅테이블 모델이 그 노에스케일을 정말 잘 쓴 케이스 중 하나고,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서버 팜이라고 하죠. 서버 농장이라고 이제 직역할 수 있는데, 서버 농장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규모의 서버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RDBMS로만 운영을 하지 않고 노에스케일을 기반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노에스케일이 그러니까 기술 설명이 자꾸 돼가지고 좀 정신이 없어지는데, 아무튼 노에스케일이 not only SQL이라 그래서 어쨌든 그 기존의 RDBMS, 오라클, 뭐 MySQL 이런 것만 쓰지 않겠다라는 건데, 얘네들은 확장을 할 때 비용이 좀 저렴하다는 게 일반적인 장점이에요. 물론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뭐 GraphQL부터 해가지고 아니면 시계열 데이터 전문 데이터베이스, 뭐 그것도 노에스QL이냐 뭐 또 관계지향령이냐 또 이렇게 또 나뉘어. 그래서 이게 정신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제가 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핫한 언어를 다양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러스트랑 이제 고 이런 걸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러스트는 기본적으로 학습 곡선이 좀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C랑 C++ 하시던 분이 하시면은 조금 더 나은데, 메모리를 직접 다룰 수 있고, 뭐 물론 고도 마찬가지예요. 메모리를 정말 그 C랑 C++보다는 그 걔네들이 조금 더 원시적인 느낌이 강하고, 이제 러스트나 이제 고 루틴 같은 경우는 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그래도 이제 그 파이썬이나 이제 자바나 이런 애들보다 확실히 좀 합리적인 선을 잘 찾은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되게 새로운 개념들이나 좀 독특한 느낌들이 되게 많아서 좀 학습 곡선이 좀 높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특히나 러스트는. 근데 중요한 건 상관없어. 난 그래도 내가 공부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오케이. 그거는 맞아. 그거 제일 멋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수요가 있는지를 봐야죠. 시장에서 러스트를 지금 선호하는 쪽은 이제 블록체인 쪽이 많아요. 고도 그때 고 기반의 웹서버가 고릴라 서버였나? 뭐 아무튼 제가 그때 고는 좀 보다 말았는데,
근데 그 괜찮은 서버가 있거나 이러면은 쓸만은 해요. 그러니까 고가 그 우리 자체 실험에서 옛날 팀노바 테크 있을 때 그 자체 실험을 했을 때 그 지금은 그 사이트 없어졌거든요. 왜냐면은 저희가 아무리 높은 수준의 뭐 이렇게 논문으로 뭐 이제 정보 처리학회에서 상을 타건 뭐 이렇게 좋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자료들을 그 팀노바 테크라는 거에 막 올리고 실험 결과도 올리고 모든 개발자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그렇게 해도 억가가 장난 아니더라고. 뭘 해도 그냥 무조건 욕을 먹어서 아 됐다 그냥 우리만 잘하자 해서 이제 공유 안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걸로 실험을 고 루틴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코어가 하나인 곳에서 가장 제일 빠른 제일 고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서버나 이런 어떤 언어는 무엇일까를 우리가 예전에 궁금해했었어. 그래서 고랑 다양한 언어 한 대여섯 개 언어를 써봤는데 확실히 고가 고 루틴이 진짜 되게 설계를 잘 해놔서 코어가 적을 때도 그 고로 설계된 서버들이 꽤나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를 결과적으로 볼 수 있었죠. 같은 연산을 했을 때 물론 이제 그 친구가 했던 연산이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특정 연산에는 굉장히 강한 걸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훌륭하면 뭐해. 지금 당장 취업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러스트만 할 줄 알면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쪽에서도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 일단 수요 자체도 53건 정도로 많진 않은데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어떤 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우대사항에 이제 러스트가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아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스트를 메인으로 쓰기에는 조금 아쉬운 거야. 그래서 NHN 전형을 보면은 한번 볼까요? 러스트가 자격 요건에 그러니까 완전 메인까지는 아닌 경우가 많아. 이런 분이면 더 좋아해 있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C, C++, 파이썬, 텐서플로우 그러니까 그냥 파이썬에도 여기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좀 약간 러스트만 원하는 게 좀 없어요. 그러니까 킬링 컨텐츠가 없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빗썸 같은 이런 거래소 같은 이런 되게 큰 엄청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곳들이잖아요. 자격 요건도 보면은 파이썬, 고 이런 거랑 좀 겹쳐요. 그리고 러스트가 메인이 아닌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러스트를 지금 취업용으로 쓴다 좀 되게 애매한 느낌이 있어서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 그럼 난 상관없어 그냥 해도 되는데 이게 좀 애매하다라는 거지 조금.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블록체인 쪽에서 러스트를 좀 많이 이렇게 뽑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좀 겹쳐서 이럴 거면 그냥 파이썬 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할 수 있어. 근데 저것만으로 선택하는 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술이 어떤 게 트렌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PHP도 예전보다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국내 기준이에요. 해외는 안 그런데. 근데 국내에서는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지만 추천하기가 좀 힘든 이유가 이제 취업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단일 언어 하는 그런 분들은 팀노바는 사실 뭘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썼을 때 이유가 있어야지. 기획적인 이유가 명확해야지. 예를 들어서 트래픽 처리하는데 러스트로 나온 어떤 서버가 어떤 우리가 사용하는 연산이랑 비교했을 때 꽤나 좋은 양상을 보인다. 뭐 예를 들면 좀 디테일을 쪼개서 가면 이게 5년 전, 6년 전 하던 수업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사용하는 서버가 코어가 16개야. 근데 이게 또 물리적인 스레드가 16개지만 이제 뭐 하이퍼 스레딩 기술 같은 거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뭐 하나 더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프로그래밍에서 사용을 할 때만 한 뭐 32개 뭐 이렇게 되는 컴퓨터랑 그냥 좀 듀얼 코어밖에 안 되는 코어를 가진 거 서버가 있어. 근데 이 두 개의 컴퓨터에 훌륭한 뭐 서버를 쓴다고 해서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서버들은요 그러니까 코어가 무한정으로 있어도 그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서버가 있고요, 프로그래밍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한 거야. 어떤 애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딱 두 개, 세 개만 하는 경우가 있어. 대신에 이거에서 퍼포먼스 되게 좋아 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SQLite 같은 것도 대표적인데 SQLite의 위키 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SQLite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게 이제 모바일 개발하거나 이제 일반적인 좀 이렇게 경량화된 무언가를 개발하시는 분들이랑 다 익숙한 데이터베이스인데, SQLite가 보면은 크기가 275 KIB 요 정도밖에 안 돼요. 키비바이트 굉장히 작죠. 킬로 바이너리 바이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정도로밖에 안 돼요. 이게 크기가. 근데 왜 그러냐? 얘네들은요, 가볍고 간단한 사용에 특화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웹브라우저나 이런 곳에 가볍게 들어가요. 얘도 관계지향형 데이터베이스인데, 되게 작거든요. 왜? 얘는 특화가 된 게 아주 작은 규모의 플랫폼에 들어갈 수 있게끔 특화된 기술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베이스라도 목적성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이식성이 너무 좋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좀 이렇게 목적에 맞게, 기획적 목적에 맞게끔 그 기술을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야. 제 얘기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해준 얘기는. 그래서 기술적으로 왜 그걸 해야 되는지 하부르타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역질문을 계속 하면서 물어보니까 다들 대답을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1차원적인 질문밖에 안 한 거야. 너무 단순하고. 근데 저는 그래요. 취업에 유리한 언어를 하는 것도 좋고 뭐 다 좋은데, 나는 그래. 지능이 높은 사람이라면 바로 앞만 보는 거는 최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바로 앞만 보면 지금 닥치고 잡아야 되고 닥치고 파이썬 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거든. 그 다음을 생각을 해야지. 취업을 했어.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유명한 거 쓰세요. 이런 개발자를 누가 존경해? 안 그래요? 점유율 높은 거 쓰세요. 아, 급하면 그럴 수 있지. 급하지도 않는데 디테일도 없고 막상 멍석 깔아주니까 그 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개발자가 과연 정답일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생각하는 사고가 이제는 인공지능이 거의 아웃풋을 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제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할지, 그리고 기술을 알고 일을 시켜야 문제가 안 생기잖아. 그런 것처럼 기술 분석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토론하고 그렇게 하는 연습들이 결국에는 앞으로의 개발 실력을 좌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고연봉으로 그냥 보내고 끝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그 이후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거에 더 목적을 두고 있고, 뭐 그런 친구들이니까 당연히 뭐 시간 지나서 사실 좋은 기업에 많이 갔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키텍트적 역량을 키운다 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번에도 사실 굉장히 또 요것 때문에 이 친구들이 고생을 했으나 이제 빠꾸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얼마나 더 잘해올지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들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 기술적으로 중요한, 그러니까 기획에서 기술을 뽑아낸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정과 기획을 먼저 산정을 한 다음에 일정이 좀 낭낭하다면 기획적인 거에서 뭐 우리는 트래픽이 중요하냐, 아니면 보안적인 시큐어 코딩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뭐 제로데이 취약점이 너무 없을 정도로 어떤 공격할 만한 포인트들이 많이 없는, 상대적으로 좀 덜 취약한, 뭐 개인정보 같은 거 다룰 때, 또는 뭐 암호화를 하는데, 가능하면 되게 퍼포먼스도 좋으면서 뭐 속도가 꽤 괜찮은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아무튼 이게 되게 많아요. 너무 많아 이런 거는. 그리고 이제 또 나아가서는 이게 해외 서비스냐 국내 서비스냐. 왜냐면 해외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레이턴시가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그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구글에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이제 이렇게 게임하는 플랫폼 있어요. 스타디아? 스타디아 맞아. 스타디아 같은 경우도 제가 그거 초반에 나왔을 때 한 5년 전, 6년 전에 찍은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레이턴시가 쉽지 않을 건데, 나 이랬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게 문제가 돼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 외면을 하게 됐죠. 실제 이제 깔아서 하는 거랑 비교가 안 되지. 어쩔 수 없어. 아무리 빛의 속도라고 해도 이제 오래 걸려. 빛이 지구를 일곱 바퀴 반 정도로 돈다고 하는데, 그 속도랑 그냥 컴퓨터에서 바로 빛을 쏴주는 거랑은 속도 차이가 너무 크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액션 게임은 좀 별로 이렇게 선호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잘은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지만 다양한 생각들을 하면서 좀 하나하나 좀 기술도 보고 막 기획적인 질문이 먼저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포인트 그걸 잡은 다음에 기술을 하나하나 사각사각 이렇게 잘라 나가는 거지.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앞으로 인공지능 사회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팀노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너무 잘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